예,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 수학 1 01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상을 선생님한테 배웠던 학생들은요, 이미 지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했었을 겁니다. 요게 새로운 학생 한 명도 없네. 요거 좀 빠르게 진행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지수 법칙 우리 언제 배웠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또 언제 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막 들어오니까 다항식의 연산에서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지수 법칙이 또 나오고 있어요. 뭔가 어렸을 때 배웠던 지수 법칙과 지금 배우는 지수 법칙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겠지? 그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배웠던 지수 법칙은요, 미수 자리에 아무 수나 와도 돼요. 허수를 제외한 실수만 오면 돼요. 대신 미수가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지수에 아무 수나 못 오고 되게 제한된 깔끔한 수밖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일명 지수 자리에는 자연수, 주로 정수 요런 녀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수 부분이 실수가 오는 거예요. 즉 일명 주로 유리수. 유리수는 무슨 걸로 나타낼 수 있는 수랬어요? 분수. 분수는 소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이 많은 개념 중에서도 주요 개념은 분수예요. 와우, 이제 지수 자리에 분수가 오는구나.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지수가 지저분해진 거지. 맞아? 지수가 지저분해질 때 미수는 약간의 제약 조건이 걸려요. 그래서 얘는 양수밖에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학과정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뭐다? 지수 자리에 분수가 오기 때문에 미수 자리에는 양수만 오는 요런 수를 다루도록 하겠다요. 자, 빠르게 보자. A의 m제곱은 A가 몇 개 곱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m개 곱해져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2번 공식 보도록 할까요?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뭐야? A의 m 플러스 n제곱.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 마이너스 n제곱.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A분의 B의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B의 n제곱이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2번과 3번 공식. 어떤 경우에만 지수법칙 쓸 수 있다? 2번과 3번 공식은 어떤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예, 미수가 같을 때만 지수법칙 쓸 수 있습니다. 미수가 같을 때만 지수법칙 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7번부터 보도록 하자. 자, 이제 A의 마이너스 n제곱, A의 0제곱 요걸 보기 위해서 요 보강 설명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지수법칙에 의하면 나누기가 오면 지수에서는 뺄셈이 되죠? 자, 얘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A가 5개 곱해져 있는 것을 A 3개 곱해져 있는 걸로 나눴어요. 약분 했더니 답이 뭐가 나옵니까? A의 제곱이 나와요. 그런데 수학자들은 이런 짓을 하기 싫었던 거야. 야, 이거 안 하고 여기서 여기로 막바로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A의 5-3 제곱이라는 개념이었던 거죠. 자, 이제 그런 원리로 지수법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밑에 있는 녀석들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얘는 A 3개 곱해져 있는 걸 5개 곱해져 있는 걸로 나눠서 약분했더니 A 제곱분의 1이 나왔는데 얘도 지수법칙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썼더니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다? 와, 지수 자리에 붙어있는 이런 마이너스는 음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대신 무슨 수다? 음수가 아닌 무슨 수? 역수라는 의미예요.
자, 지수 자리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는 역수라는 의미예요. 즉 뭐야? a 제곱의 역수. 그래서 얘가 되는 거야. a 제곱의 역수.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요 녀석 보도록 하자. a 3개 곱해져 있는 것을 a 3개 곱해져 있는 걸로 나눠서 약분했더니 답이 1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수법칙으로 표현하면 얘는 a의 3-3제곱, 즉 a의 0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a의 0제곱은 몇이다? 1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몇 마디 말이 더 나오죠. 단 a는 절대로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 즉 0의 0제곱은 수가 아니다예요. 즉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수가 아니다야. 그러면 왜 a는 0이 되면 안 되는데? 왜?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a가 0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세요. a가 0이 되면 왜 안 되는지. 분모가 0이어서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분모 자리에는 왜 0이 오면 안 될까? 그런 질문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모든 수학 선생님이 얘기해요. 야, 분모 자리엔 0이 오면 안 돼. 질문해 본 적 없어요? 왜 안 되는데요? 네. 왜 0이 오면 안 될까? 그냥 얘기해봐요.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통분을 못하니까. 통분을 못하니까. 통분이라고 안 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자리에 0이 오지 않는 이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이라는 수를 1로 나눴어요. 계산하면 1. 1이라는 수를 0.1로 나눴어요. 계산하면 10. 1이라는 수를 0.01로 계산했어요. 계산하면 100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제 쭉 가서 내가 이제 1을요 0으로 나눈다라는 얘기는 0.00000 이걸 무수히 죽는 그날까지 해도 못한다라는 얘기지. 그 얘기는 이 숫자를 계산한 상태에는 일자 붙이고 이거를 죽는 날까지 해도 다 못하고 계속 동그라미 치고 있어야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계속 0자를 붙이는 이런 상태를 보고요.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라고 하지 숫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얘는 뭐라고? 수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수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를 수학에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무한대라는 개념으로 불러요. 무한대. 그런데 이 무한대는 수다 수가 아니다? 수가 아니다. 단 부호는 있다예요. 즉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게 있어서 양의 방향으로 계속 수가 커지는 상태 있고 음의 방향으로 계속 수가 작아지는 상태는 있는데 수가 아니야. 즉 0으로 나눈 결과는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수가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계산 결과를 못 뽑아서 0으로는 절대로 나누지 않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0의 0제곱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3의 0제곱 몇이다? 1이다. 1 플러스 루트 3의 0제곱도 몇이다? 1이다. 3 플러스 2i 마이너스 루트 7 전체의 0제곱도 몇이다? 1이다요. 아무리 더러운 수가 와도 모든 수의 0제곱은 항상 몇이다? 1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예. 선생님, 예. 상담용 문제 풀어봐. 선생님하고 수학 상담을 했던 학생들은 이 문제를 대부분 풀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배웠을 거예요. 잘 풀기 바래요. 그리고 수학상의 맨 첫 번째에 나오는 개념이죠. 진이야, 개념 좀 더 읽어야 돼. 예. 네.
개념식 공부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수빈이야, 책 잠깐만 들어주세요. 수빈이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얼핏 보기에는. 자,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공부 좀 하십시오. 이건 여러분 수학상에서 수학상 1페이지에 이 문제 똑같이 실려있다? 놀랍지 않아? 똑같은 페이지야. 근데 아직도 못 풀어. 왜? 개념 공부 허술하게 하고 문제만 풀어서 그래요. 알겠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다항식입니까? 다항식입니까? 다항식. 다항식이란 항과 항 사이에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식인데 얘는 곱하기 나누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단항식이에요. 자, 보통 단항식이라는 건 부호 나오고 숫자 나오고 문자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단항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푼다? 1번. 오직 부호만 생각해요. 그러면 부호를 볼 때는 마이너스의 개수만 세면 되지. 와우, 마이너스가 3개 있네.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뭘 생각한다? 부호 끝났으니까 숫자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숫자 봤더니 8분의 1 있고요. 나누기 16분의 1은 곱하기로 바꿔서 16. 3이 3번 곱해져 있으니까 27이네요. 끝났어요. 자, 이제 문자 들어갑니다. 와우. 숫자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다르니까 지수법칙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약분해줘요. 하지만 얘네들을 볼까? 미수가 같아요? 달라요? 같이? 미수가 같을 때는 지수법칙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그래서 씁니다. x의 제곱. 나누기가 나오면 빼기를 쓰고 3, 2, 6. 곱하기가 나오면 더하기를 쓰고 2, 3은 6. y의 세제곱. 나누기가 나오면 빼기를 쓰고 2. 곱하기가 나오면 더하기를 쓰고 3, 3은 9. 그래서 마이너스 54 x의 제곱 y의 10제곱이라고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좋아하는 약분 있지? 지수법칙 왜 만들었다고 선생님이 가르쳤어? 약분 안 하려고 지수법칙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지. 즉 초등학교 수준의 풀이로 아직 접근하고 있으면 곤란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약분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지수법칙을 배웠으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분 풀이 되게 나빠요. 실수 진짜 많이 나오는 풀이야. 그지? 여기 조그맣게 하나 썼다가 그거 내가 깜빡 잊고 놓치면 이제 오답 나오는 풀이 아니냐.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여백에다가 이제 고등수학이니까 개념 하나 더 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A의 B제곱은 C야 라는 이와 같은 식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A의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를 계산하고 싶으면 이 식의 양변에 요 식의 양변에 뭔 짓을 해야지 A가 나올 것 같아? B분의 1제곱을 해야 되죠. B분의 1제곱을 하면은 A가 나오겠지. 그래서 A는 C의 B분의 1제곱이다 라고 바꿀 수 있어야 돼요. A만 남겨두려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양변에 B분의 1제곱을 한다. 자, 이제 요식 쭉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옵니까? 그 개념이 B분의 1제곱을 해야겠구나. 이게 들어와요? 됐나? 예, 요게 은근 많이 사용돼요. 자, 지금부터 요거요. 3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A의 B제곱은 C, A는 C의 B분의 1제곱. 한 번 더. A의 B제곱은 C, A는 C의 B분의 1제곱. 한 번 더. A의 B제곱은 C, A는 C의 B분의 1제곱. 예.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랑 10번을 제끼는 거예요? 네? 네. 9번 10번 있어. 어머, 있었네. 미안해요. 예. 선생님이 깜빡 잊고 제꼈다. 9번 10번 하급할게요. 땡큐. 자, 9번과 10번. 사실은 이 9번과 10번이 뭐라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지수법칙의 핵심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드디어 3의 2분의 1제곱, 3의 3분의 1제곱, 3의 4분의 1제곱, 3의 5분의 1제곱 이런 숫자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지수 자리에 분수가 오는 게 가능하다예요. 맞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요 3의 세제곱분의 1을 뭐라고 씁니까? 세제곱은 3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쓸 거야? 시작! 4제곱은 3. 얘는요, 5제곱은 3. 얘는요, 제곱은 3. 그래서 무슨 사실을 알 수 있어? 와우, 여기 생략된 숫자가 하나 있구나. 무슨 수? 2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너희들 보면 여기 왠지 2의 느낌이 나는 이런 거 있지 않니? 2? 예, 2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세제곱근 3과 3 루트 3은 같은 수다, 다른 수다? 다른 수예요. 얘가 다른 이유는 얘의 의미는 3의 3분의 1제곱이라는 의미고 얘의 의미는 3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즉 3의 2분의 3제곱이라는 의미예요. 같은 수다, 다른 수다? 다른 수다야. 완전 다른 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결론을 가지고 9번 들어갈 수 있겠네요. A의 n분의 1제곱은 뭐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불러 시작! n제곱은 A. 자, 그리고 A의 n제곱분의 m제곱은요. n제곱은 A의 m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됐을까요?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요 9의 세제곱일 때 27의 9제곱을 A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볼까? 지수법칙을 쓰려면 밑수가 통일되면 좋지. 9와 27을 관통하는 숫자는 3이에요. 맞습니까? 이 9라는 수와 27을 관통하는 숫자는 3이에요. 오, 밑수를 예를 보면서 나는 3으로 잡아야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부터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밑수를 3으로 바꿔버리면 얘는 3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6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9, 3, 27 해서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예.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뭔 짓을 할 거냐면 얘를 A를 이용하여 나타내래. 얘를 A로 나타낼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3이라는 부분이 똑같이, 즉 이 식을 방금 1페이지에서 배운 개념으로 바꿀 겁니다. 3은 A의 6분의 1제곱이다. 이해되십니까? 3은 A의 6분의 1제곱이다. 됐나요? 예, 그럼 게임 끝났습니다. 3은 A의 6분의 1제곱인데 위에 27제곱 있으니까 결국 얘는 3으로 나누면 3, 2, 6, 3, 9, 27 A의 2분의 9제곱이 되겠구나. 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했던 핵심 개념은 2개. 밑수를 관통하는 숫자를 하나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바로 이 두 녀석만 알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이해되나요? 넘어가도 될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2의 x제곱이 3일 때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A의 3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x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두 가지 솔루션으로 보통 풉니다. 우선 뭐가 보여?
문제를 이렇게 지그시 보다 보니까 느낌이 와. 저거 뭔지 알겠다. 위에 있는 식을 뭐 하면 되겠어? 예, 맞아요. 인수 분해해주면 되겠지. 맞나?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자. 저식 너무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있고 구조를 보는 거야. 밑에는 A 플러스 B가 있는 거랑 구조적으로 같은 상태야? 다른 상태야? 같은 상태예요. 그죠? 그럼 우리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푸는데? A 플러스 B분의 뭐라고 바꿔? 시작! A 플러스 B D의 식 불러. 시작!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그래 놓고 얘 약분해서 사라진다. 이렇게 풀죠? 예, 바로 그 작업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1.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에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여기 모아야 돼? A의 2x제곱 빼기 요거랑 요거 두 개 곱해야 되죠? 얘랑 얘랑 곱하면 몇인데? 두 개 곱한 거. 그 수가 여기 와야 돼. A, B 두 개 곱한 거. 몇이야? 1이야. 왜? 얘하고 얘는 서로 역수거든. 여기서 역수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죠? 역수끼리 곱하면 항상 몇이다? 1. 그래서 1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 제곱이라고 이렇게 식을 바꾼 상태에서 약분 가능할 겁니다. 그럼 게임 끝났죠? A의 2의 x제곱이 3이야. 그러므로 이 식은 3 마이너스 1 플러스 뭐야? 3분의 1. 왜? A의 2x제곱의 역수니까. 지수에 붙은 마이너스는 역수.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 내면은 이제 3분의 7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솔루션 2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 2에선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야. 주어진 식을 A의 2의 x제곱이 나오도록 변형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목적이 있는 식의 변형에 대한 얘기예요. 목적이 있는 식의 변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보겠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a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의 3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x제곱을 a의 2x제곱이 나오게끔 바꾸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뭔 짓을 할 거냐면요. 분모 분자에 어떤 수를 곱할 겁니다. 어떤 수를 곱해야지 될까? a의 2x제곱이 나오게 하고 싶어. a의 x제곱을 곱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 a의 x제곱을 곱하면 이거 이렇게 곱하면 뭐 나와요? a의 x제곱 곱하기 a의 x제곱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2x제곱. 자, 요거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x니까 a의 0제곱이지 몇입니까? 1이에요. 역수끼리 곱하면 1. 그리고 위에 있는 식은 그런 식으로 a의 4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라고 이렇게 바뀌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났지요. a의 2x제곱이 3이니까 3 플러스 1분의 자, 얘는요. a 2x제곱의 제곱이지. 3의 제곱 9. 얘는요. a의 2x제곱의 역수지. 몇입니까? 3분의 1. 자, 우리는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고 부릅니까? 번분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번분수.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 번분수.
번분수의 해법은 어떻게 푸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또 분모의 뭐를? 최소 공배수를 어디에 곱한다?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한다.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한다. 번분수는요 어디에 나오는 개념이다? 수학 하, 유리식, 무리식 이런 파트에 나오는 개념이니까 공부해 두십시오. 그래서 4, 3, 12분의 9, 3, 27 플러스 1 나오네요. 12분의 28 나오네요. 그래서 이 녀석 4로 나눠집니까? 4, 3, 12, 4, 7에 28. 답은 3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게 편해? 위식. 그치? 예. 그래서 위식을 풀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얘를 딱 봤을 때 식에 대한 관찰력. 와, 인수분해해주면 약분되겠다. 확 보여야 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네, 물 마시고 오세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여기서 봤더니 3의 x제곱은 4의 y제곱은 12의 z제곱은 모두 다 같대. 그런데 얘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 갑자기 역수가 되고 있네? 여기에는 그냥 x, y, z가 무더원이 나왔지? 그런데 갑자기 역수로 바뀌고 있어. 이거 나 배운 적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지수가 갑자기 역수로 바뀌는 것과 관련된 개념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것도 언제? 오늘. 무슨 개념이에요? a의 b제곱은 c가 갑자기 뭐로 바뀔 수 있다? a는 c의 b분의 1제곱으로 바뀔 수 있죠. 갑자기 역수로 바뀌는 경우는 바로 이 개념을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여러분이 수학하에서 그 유리식 파트를 배우다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 뭐 A분의 3은 B분의 5는 C분의 7 이런 구조의식 나오면 무조건 뒤에다 는 K라고 바꿔놓고 풀었던 기억나십니까? 이런 식으로 풀었던 기억나세요? 네,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얘도 똑같아요. 뭐는 근데 갑자기 역수가 나오면 는 K라고 바꿔놓고 풉니다. 그러면 결국 첫 번째 식 3의 X제곱이 K래요. 우리는 이 식에서 뭘 만들어낼 수 있어? 3은 K의 X분의 1제곱 4의 Y제곱이 K래요. 4는 K의 Y분의 1제곱 12의 Z제곱이 K래요. 12는 K의 Z분의 1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와 지수끼리 더한다는 건 이 두 개의 숫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곱한다. 지수끼리 뺀다는 거는 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앞식에다가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은 3에다 4를 곱하고 나누기 12를 할 거예요. 즉 K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 나누기 K의 Z분의 1제곱을 만들 겁니다. 즉 얘는 지수법칙으로 풀면 K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풀었더니 얘 몇이 나와? 1이 나오지. 맞아요. 와, K에 몇 제곱을 했는데 1이 나왔대. 그죠? 예, K에 몇 제곱을 했는데 1이 나왔대요. 단 X, Y, Z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이면 K가 1이 될 거 아니야. 안타깝지만 여기서 K는 1이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왜 K는 1이 아니다? 왜 K는 1이 아니에요? X, Y, Z가 0이 아니기 때문에 K는 1이 아니에요.
근데 1이 아닌 수에 지수를 했는데 1이 나왔어. 그 얘기는 이 지수가 몇이 된다는 얘기? 0이 된다는 얘기. 되겠습니까? 오, 너는 0이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